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오늘은 겨울 시즌에 아주 잘 어울리는 복신하고 따뜻한 퍼 가방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각이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완성되고요. 사이즈는 옆면도 널찍하게 잡고 바닥도 널찍하게 잡아서 또 큰 핸드폰이나 다양한 소지품들을 넣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 패키지에는 제가 넣어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서 하나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빗이 되겠습니다. 자, 빗은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빗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재료 체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준비물은 요 바닥에 보이는 캔버스 망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4mm 칸짜리인데요. 보통 좀 큰 걸 쓰게 되면은 빠르고 쉽게 제작은 가능하시지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은 가더라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4mm 칸짜리 캔버스망 사용하도록, 털실은 레빗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탈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퍼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멋지게 장식해줄 부자재들이 되겠습니다. 자, D자 타입의 금속 핸들 하나, 그리고 앤틱 스타일의 브로치 하나, 그리고 핸드메이드 라벨인데요. 필기체 핸드메이드 라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8mm 마그네틱 버튼 하나, 그리고 체인끈, D링 2개, 그리고 오늘 단수링 사용합니다. 단수링은요, 제가 패키지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빗하고 가위하고 우리 항상 쓰는 요 큰 돗바늘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캔버스망의 가장 긴 부분이 세로 방향으로 오도록 놓아주시고 밑에 쪽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앞판은 가로 33칸, 세로 17칸짜리가 되겠습니다. 표기를 하실 때에는 마커 표기를 하셔도 되고 펜슬 표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둘 다 사용해 보니까요. 펜슬 표기를 했을 경우에 자르는 위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펜슬 표기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아래 칸부터 카운팅을 하셔서 33칸이 되는 곳까지 이동해 주세요. 자, 여기가 33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펜슬 표기를 자, 마커가 돼 있는 칸의 오른쪽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17번째 칸이죠. 바로 요 33번째 칸에서 위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번째 칸. 자, 여기가 17번째 칸이에요. 이 칸을 중심으로 겉쪽 방향에 이렇게 기역자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따라와서 왼쪽 부분에도 같은 위치에 가장 끝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이렇게 포인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판부터 잘라 볼까요? 자, 이렇게 공예용 가위가 플라스틱 때문에 망가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일반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자, 표기된 부분의 오른쪽 요 라인입니다. 쭉 따라서 올라가 주시고요. 자, 마커 표기가 되어 있는 17번째 칸입니다. 다시
이제 그어놓은 선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쭉 잘라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앞판이 나왔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가로 33칸에 세로 14칸짜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쪽 33번째 칸에서 재단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 끝에 있는 코가 33번째 칸인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 표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르면서 이렇게 칸이 열려버린 부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부분부터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3번째 칸 겉에 코너에 표시해주고 14칸 카운팅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14번째 칸을 중심으로 겉에 부분에 또 코너에 표기를 해주세요. 쭉 따라오셔서 왼쪽에도 표기를 코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끝에 잘려나간 부분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바닥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면이죠. 뒷판과 덮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33칸에 자, 세로는 46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표시를 해주시고요.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옆면 2장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이 부위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가로 14칸에 세로 17칸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셨으면요. 그냥 이렇게 대시고 바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카운팅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옆면 2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옆면의 상단 부분은 코너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 보이시죠? 세 번째 칸 밑으로 가로로 표시 한 줄, 세로로 표시 한 줄, 다시 왼쪽으로 가로로 표시 한 줄, 세로로 표시 한 줄, 다시 왼쪽으로 가로 표시 한 줄, 세로 표시 한 줄.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 칸 밑으로 가로로 표시 한 줄, 세로로 표시 한 줄, 쭉 이어서 가로로 표시 한 줄, 세로로 표시 한 줄, 가로, 세로. 자, 이렇게 표기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볼까요? 자, 여기 끝에 부분은 살살살 다듬어 주세요. 조그만 가위를 사용해서 다듬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긴 저거는 가위가 조금 커서. 자, 선 그어놓은 쪽 바깥쪽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겹쳐주시고 딱 같은 부위 표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여기 살짝 남은 부분은 좀 작은 가위로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잘라주세요. 5장의 모든 파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앞면과 덮개 부분에 마그네틱을 먼저 달아주고 나서 자, 이 바닥이 닿는 부분부터 연결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앞면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그네틱이 달리는 위치는 가장 중앙 코에서 세 번째 칸을 중심으로 마그네틱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심 코는 17번째 코고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틱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볼록한 쪽이 있고 움푹 파인 쪽이 있습니다. 움푹 파인 쪽을 앞면 파트에 가지로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17번째 세 번째 칸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그네틱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돌리셔서 자, 고정판 넣어주시고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꼭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에 마그네틱을 먼저 하나 달아줬습니다. 이번에는 뒷판 겸 덮개가 되는 가장 긴 판을 가져오시고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앞판에 자, 덮개를 딱 덮어줬을 때 마그네틱이 마주치는 부분에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마그네틱이 마주치도록 자, 위치는 똑같습니다. 17번째 칸, 2칸 위에 세 번째 칸을 중심으로 마그네틱을 꽂아주세요. 자,
뒤로 돌리시고 마찬가지로 뒤에 고정반 끼워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렸고요. 나중에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와서 딱 하고 닫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핸들이 달리는 위치를 먼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작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뒷판과 덮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덮개가 덮였을 때 핸들이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달리는 라인에다가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칸은 24번째와 23번째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시해드리는 여기가 24번째 칸인데요. 자, 23번째 칸과 4번째 칸 사이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같은 라인에다가 표시를 미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여기 다 이어지고 나면은 칸 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두시면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가운데 보이시는 게 바닥판입니다. 이 바닥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닿는 면들을 한 번에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어디 코너에서 시작을 하시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바닥판의 가장 요 끝에 왼쪽 끝부터 앞판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3m 50cm로 실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실 연결해서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길이로 잘라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닥 부분, 앞판 부분입니다. 이렇게 겹쳐서 모퉁이 가장 끝에 부분을 통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실을 당겨 주시고요. 끝에 부분을 조금 남겨 두시고 이제 다음 칸 들어가서 빼주세요. 자, 2번씩 통과할 거예요. 같은 자리로 다시 통과하셔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2번씩 통과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또 작업을 해주시면은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또 빼주세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로 통과해서 한 번 더 빼주세요. 이렇게 2번씩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칸 들어가서 빼주고 다시 한번 같은 자리 넣어서 빼주고 이렇게 한 칸에 2번씩 쭉 통과하셔서 가장 끝에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퉁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코너 부분은 한 번씩만 통과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번 겹치는 부분이라서
겹치는 순간에 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2번씩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쭉 2번씩 통과해서 끝에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끝에 모퉁이 한 칸이 보이시죠? 자, 여기는 한 번만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면을 바로 가져와 주세요. 자, 이제 여기 연결된 부분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옆면 라인을 또 바닥에 겹쳐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방금 통과한 요 마지막 코너 코가 보이시죠? 요로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또 2번씩 통과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칸 이동해서 한번 통과해주고, 자, 같은 자리 다시 통과해서 빼주고, 자, 다음 칸 이동해서 또 2번 통과해 주시면 돼요. 다음 칸도 2번. 자, 코너까지 올라와 주세요. 코너 끝에 한 칸 남아있죠? 한 번만 통과해 주세요. 다시 옆면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덮개 부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덮개 위치는 마그네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 있죠?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자,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주시고 이렇게 겹치시면 가장 끝에 칸 자리 보이시죠? 여기로 한번 통과해 주세요. 옆칸으로 그대로 이동하셔서 2번씩 이제 통과하시면 되죠. 자, 같은 자리로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빼주고
같은 자리로 한 번 더 들어가주고 이렇게 2번씩 통과하셔서 또 끝에 자리까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퉁이 한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번 통과해 주세요. 마지막 남은 옆면 다시 가져와 주시고요. 방금 연결한 부위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안쪽이 보이죠? 자, 이렇게 또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면과 바로 맞닿는 요 코너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로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퉁이 한 번 통과했으니까 다음 칸이죠.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한데 자, 여기가 위치가 맞습니다. 자, 다음 칸 2번씩 또 통과해서 이동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끝에 한 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앞면이죠. 자, 여기 바닥 부분이 닿는 요 칸하고 맞닿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죠. 자, 모퉁이 칸, 코너 칸 한 번만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왔어요.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시죠? 자, 이 실은 끊어도 되지만 이 남아있는 실이 아까우면은 이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테두리 라인을 먼저 완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잠시 이 상태로 놔두고 자, 연결된 부위만 이렇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다음으로 연결해 줄 부위는요. 이쪽에 지금 실이 남아있죠. 이 부분에서 모퉁이에서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면과 옆면 이어서 올라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앞면과 옆면 이어서 내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과 옆면의 가장 끝에 자, 여기가 가장 끝에 그리고 여기가 가장 끝에죠. 여기로 한번 같이 통과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모퉁이 부분을 여기가 만약에 뾰족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캔버스가 뽁 삐져나왔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를 한 번 정도 같이 더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바닥 이렇게 통과하셔서 바닥 모퉁이 통과하셔서 위쪽으로 다시 자, 모퉁이 코로 나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 모퉁이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윗칸으로 그대로 옮겨서 옆면하고 같이 통과해서 2번씩 이동해 주시면 돼요. 한 번 같은 자리 다시 들어가서 2번
여기 꼬릿을 남아있던 건데요. 요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잡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옆면과 앞면을 같이 통과해서 2번씩, 같은 자리 2번씩. 실이 끝까지 다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2번씩 통과해서 계속 여기 라인 있는 부분까지 올라와 주세요. 위에 잘라 놓은 것까지 왔는데요. 칸 높이는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현재 여기 4칸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4칸 남아있죠. 그대로 한 칸씩 이동하시면서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씩 통과를 하시는데요. 요 끝에 부분은 특별히 얘네가 뾰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통과를 하셔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칸으로 옮겨서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끼워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그 바로 옆에 칸. 얘네들이 같이 뭉칠 수 있도록 잘 당겨 주시고요. 너무 심하게 꽉 당기시면 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끝에 칸, 그리고 가장 끝에 칸.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앞이랑 옆면 한쪽이 연결이 됐는데요. 자, 여기 만져보시고 너무 뾰족한데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더 감아서 완화를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실 길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갈 수 있는 정도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옆칸으로 이동해서 앞면 옆칸으로 이동해서 2번씩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같은 자리, 2번. 자, 실이 가능할 때까지 통과해 볼게요. 마무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쭉 이동을 해서 실이 끝나는 부분에서 마무리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다가 실이 지금 짧아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짧아졌으면은 요런 데 사이에다가 쭉 끼워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통과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전에 작업을 했던 부분 사이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칸씩 이동해 주세요. 자,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따로 묶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꼼꼼하신 분들은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실을 또 끊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실 새로 가져다가 적반을 연결해서 자, 하던 부위 그대로 통과를 계속해서 가시면 돼요. 조금 내가 작업하기 편한 길이 정도만 뽑아주시고 다시 또 통과. 실 길이를 만약에 너무 길게 하시면은 자꾸 실이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작업하기 편한 길이 정도로만 하셔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모퉁이가 나올 때까지 2번씩 넣어서 이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넣어서 코너 있는 쪽까지 와주세요. 자, 이렇게 꼬릿을 나중에 처리하기 귀찮으시면은 적당히 잘라주시고 지금 우리가 끼우는 요 자리 사이에다 이렇게 같이 잡고 작업을 하시면은 그대로 그냥 요 안으로 묻힙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리 확인하시고 꼬리줄 여기 놔두시고 끼워주시면 돼요. 똑같은 작업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잡아가시면서 꼬리줄까지 정리되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꼬리줄. 자, 가장 모퉁이 코 도착했습니다. 한번 통과해 주시고요. 자, 옆면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높이 있는 녀석 보이시죠? 이 녀석이랑 같이 모퉁이 코. 자, 가장 끝에 라인이죠.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끝에 위에 코랑 같은 자리죠. 모퉁이 끝에 코.
이런 옆면 라인은 사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작업이 낫기는 한데요. 그래도 위에서 이제 좀 실을 여러 번 끊지 않고 쓰는 방법이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뾰족 삐었듯 앞면 옆을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도록 잘 모양을 잡아주시고 코를 통과시켜 주세요. 2번씩 통과하시면 되겠죠? 바로 밑에 칸 들어와서 옆에 바로 맞닿는 옆에 칸으로 2번 통과해 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 한 번 더. 자, 그 다음 칸으로 내려와서 옆면이죠. 내려와서 바로 마주 닿는 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2번씩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 모퉁이 부분이 너무 뾰족하게 느껴지거나 캔버스가 눈으로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통과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아요. 자, 다음 밑에 칸 내려가서 옆에 칸으로 통과. 같은 자리 한 번 더. 자, 그리고 다시 평범하게 쭉 한 칸씩 2번씩 통과해서 밑으로 또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기 편하신 방향으로 잡고 하셔요. 저는 카메라를 보여드려야 돼서 방향이 가끔 불편하게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쭉 내려가 주세요. 맨 마지막 칸이죠. 여기 이렇게 실 이전에 통과된 게 보실 텐데요. 여기도 옆면과 앞면을 같이 잡아서 통과를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퉁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캔버스가 튀어나온다던가 조금 아프게 느껴진다, 뾰족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데 밑에도 통과하셔서 자리를 한 번 더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실 하나 다시 끊어왔고요. 여기 다 둘러줄 거라서 조금 더 길게 한 4m로 잘랐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낫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모퉁이 가장 끝에 그리고 옆면 맞닿는 부분 가장 끝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너 모퉁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잡아주실 분들은 여러 번 잡아주세요.
저도 밑에 쪽이랑 한 번 더 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칸 이동하셔서 두 번씩 통과하셔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 주시고요. 아까 여기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두 번씩 통과를 해주시고 좀 뾰족하다 싶으면 몇 번 더 통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대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모퉁이 여기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모퉁이 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부분 너무 뾰족하게 느껴지시면은 두세 번 혹은 네 번 통과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씩 통과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두 번 통과했는데요. 한 번 더 통과. 자,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모퉁이 끝에 느낌을 만져보세요. 아직 뾰족하네요. 한 번 더 통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 그 뾰족한 거를 느끼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여러 번 통과를 하셔도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두 번씩 통과해서 쭉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도 여러 번 통과해서 뾰족한 느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방법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똑같이 하셔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세요. 연결과 테두리가 다 끝났는데요. 남아있는 테두리 부분이 여기 옆면의 상단 부분입니다. 이쪽도 옆면의 상단 부분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면적을 채워가면서 마지막으로 둘러주면서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옆면 라인 모퉁이에 저는 실이 있어요. 여기서 면적 채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실이 있는 쪽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내려오고 다시 이동해서 올라가고 이동해서 내려오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건데요. 이쪽 방향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쪽 방향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작업을 맞춰주세요.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요 칸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시죠? 자, 가장 끝에 모퉁이에서 자, 요 비어있는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위에 칸 나와주고 바로 위에 칸 들어가주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한 칸씩 통과를 하실 때는 이런 퍼프 요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통과를 하시다가 요런 납작한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때는 살짝 빼셔서 다시 비틀어서 이 부분이 겉으로 나오실 수
쉽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칸으로 또 한 칸 이동해서 넣어주고, 그래서 면적 채우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한 칸에 하나씩입니다. 자,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가서 빼주고,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가서 넣어주고, 이게 한 칸씩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두 칸씩 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둘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은 한 칸씩 하는 작업을 하고요. 다음번에 두 칸씩 하는 작업 보여드릴 거예요. 둘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두 칸씩 둘러주는 게 좀 더 풍성하고 더 펄의 느낌이 많이 살아서 되기는 해요. 대신에 실 사용량은 더 많아집니다. 자, 가장 끝에 위에 빈칸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옆으로 그대로 또 들어가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옆 칸으로 하셨으면은 바로 밑에 칸으로 또 나와주시면 돼요. 다시 그 밑에 칸으로 들어가 주시고, 방법은 간단하죠. 또 다시 밑에 칸으로 나와주고, 자, 이렇게 이동해서 쭉 내려가 주세요. 실의 길이보다 이 칸이 살짝 작은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막 볼품없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빗질을 다 끝내고 나면은 화려하게 펄가 살아납니다. 자, 빗질은 마지막에 해주세요. 털이 날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밑에 칸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또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방향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일로 이동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순서일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넓적한 부분이, 털이 아닌 부분이 겉으로 나온다 하시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서 살짝 비틀어 주시면은 털이 있는 부분이 겉으로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채워서 또 내려오고, 이동해서 올라가고, 이동해서 내려오고, 쭉 위에까지 채워주세요. 이동을 하는 중간에 실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실이 중간에 다 되면은 우리가 면적을 채워줬던 부분 있죠? 근처로 들어가서 어느 쪽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들어갔던 데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으로 빼지 말고 안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커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커팅 해주시고 새로 이제 실도 끼워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테두리 라인이죠. 여기는 2번씩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칸짜리 여기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한쪽 면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실이 길게 남으셨으면은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또 이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끊어서 사이사이 넣어주시고 새로 이쪽에서 연결해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면 채우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이제는 모든 남은 면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 가장 큰 면, 자, 뒷판과 덮개가 되는 부분 먼저 놔두시고요. 나머지 부분부터 채워주세요. 바닥 채우시고 옆면 채우시고 자, 앞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에는 마그네틱이 달려있는데요.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저 채워주고 자, 마지막 뒷판과 덮개를 채우기 전에는 핸들을 먼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뒷판 덮개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바닥과 옆면 먼저 쭉 채워주시고 여기 앞면에 마그네틱이 오기 전까지 채워주시면은 여기서 만나 뵙도록 해요. 보여드릴게요. 마그네틱의 근처까지 거의 다 왔죠. 일단은 요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칸 남아있죠? 마지막 칸 들어가지고 여기 사이에 살짝 요 둥근 부분 때문에 벌어진 부분이죠. 그 밑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옆에 칸 밑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잘 표현이 되었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바늘이 들어가시면은 여기로 건너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바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살짝 들어가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위로 이동을 해서 올라가 줍니다. 마그네틱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점프해서 다시 올라가주고, 마지막 칸 자리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인다, 혹은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인다 하시면은 그 주변으로 통과하셔서 한 번씩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두 번씩 잡아줘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바로 근처니까 또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셔서 그대로 계속 작업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쪽을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을 써도 쓸 필요는 없지만, 자, 이쪽은 여기는 확실하게 가려줘야 되겠죠. 보여지는 쪽이니까. 자, 이 부분도 안쪽은 마찬가지야. 내가 마그네틱을 저 끝에 고정핀을 확실하게 가리고 싶다. 그럼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주변으로 들어가서 마그네틱의 위쪽으로 점프해 주세요. 점프해 주시면은 실이 뒤쪽에서 지나가면서 마그네틱 고정 부분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작업을 이어가시면 돼요. 자, 쭉 다 채워주세요. 핸들이 달리는 자리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처음에 23번째에서 24번째 칸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쪽에도 23번째 칸, 4번째 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 부자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에 자리죠. 지금 실이 들어가 있는 곳이 가장 끝에 자리예요. 자, 여기 그리고 한 칸, 그 다음이 디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칸, 그리고 그 다음에 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핸들은 정확히 이 칸에서부터 6칸 옆이고요. 디링은 하나, 2칸 옆이에요. 이렇게 같은 라인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고 나시면은 달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실을 가져다가 이렇게 끝에 연결을 해주시고, 자, 꼬리줄은 항상 나중에 처리하면 되죠. 자, 한 칸 가야 되겠죠. 그 밑으로, 자, 4번째 칸 밑으로 한번 옮겨주고, 스물네 번째 칸 여기 옆 칸으로 또 이동해주고, 23번째 칸으로 다시 들어가주고, 여기 2번씩 돌려줄 거예요. 지금 한 번, 첫 칸이죠. 자, 여기 칸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무시하고 한 번 더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23번째 칸 2번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링이 와야 되겠죠? 디링 준비해 주시고, 자, 그 옆에 24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디링 걸쳐 주시고 23번째 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4번째, 세 번째. 자, 디링이 그러면은 실 사이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이 라인에, 중앙 라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앙 라인에 그대로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 24번째 칸 들어가서 빼주고, 자, 디링을 통과함과 동시에 또 23번째 칸으로 따와주고, 같은 자리죠. 두 번씩 통과할 거니까. 자, 다음 옆에 칸 24번째 칸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나와주고, 밑에 디링 통과함과 동시에 23번째 칸으로 다시 들어가주고, 한번 같은 자리로 다시 나와주고, 밑에 23번째 칸으로 나와주고, 자, 디링에는 이렇게 한 칸이 남아 있죠. 자, 한 번 더 24번째 칸, 다시 23번째 칸 디링 통과하죠. 같은 자리 한 번 더 통과. 24번째 칸, 다시 23번째 칸. 자, 디링이 달렸습니다. 꽉 당겨주시면 잘 고정이 돼 있고 서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칸 24번째 칸, 스물세 번째 칸, 같은 자리 한 번 더 24번째 칸, 스물세 번째 칸. 자, 그 다음에 핸들이 와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한 칸에 두 번씩 24번째 칸과, 자, 24번째 칸 나와서 디링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3번째 칸 그 밑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하면은 핸들이 고정이 조금 약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 한 번 더 들어가서 두 번씩 통과하시는 거예요. 24번째 칸 꽉 당겨주시고, 자, 여기를 이제 핸들을 이 라인에
딱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더 쉬워요. 다시 23번째 칸. 네 번째 옆에 칸이죠. 2번 통과했으니까 그 밑에 23번째. 그래서 3번째와 4번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핸들이 꽉 달릴 수 있도록 잘 당기시면서, 줄을 잘 당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씩 다 잘 통과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와주세요. 핸들 쪽에 마지막 칸 남았어요. 그 옆으로 한 칸이죠. 한 칸 공간 23번째 밑에 4번 위에 24번째 23번째 여기 한 번 더 밑으로 이제 디링 와주면 되겠죠. 디링 다시 잡아주시고 이동해서 24번째 통과하고 디링 통과해서 23번째 짝 같은 자리 한 번 더 잘 당겨주시고 23번째 자 이동하셔서 24번째 공간 디링 통과해서 23번째 공간 한 번 더 같은 자리 자, 디링 자리 한 칸 남아있죠. 옆으로 이동해서 24번째 공간 23번째 공간 같은 자리 한 번 더 이제 디링과 끝쪽 사이에 한 칸짜리 남아있죠. 24번째 공간
23번째 공간. 같은 자리 한 번 더. 세 번째 공간.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핸들을 세워 보시면 돼요. 이게 힘있게 딱 세워지면은 잘 연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너무 느슨하게 아이고 죄송해요. 카메라를 벗어났네요. 너무 느슨하게 매면은 이게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있게 그대로 매달려 있죠. 디링도 그렇고. 자,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실 남은 거는 이제 그대로 작업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앞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뒤에 공간 먼저 채우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실 남으셨으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잘못 통과했네. 성급했습니다. 자, 이동하셔서 뒤쪽 부분으로 가시고, 자, 이렇게 칸 이제 또 한 칸씩 이동해서 쭉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면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 끝에서 실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쭉 오셔서 마그네틱에서 뵙도록 할게요. 마그네틱 바로 전에 있는 라인까지 쭉 다 채워주세요. 앞부분의 마그네틱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쭉 내려가서 자, 여기는 포인트가 겉에서는 가려주고 지금 이렇게 고정판을 가려주고 이쪽에서는 마그네틱이 보여야 되겠죠. 자, 이쪽 앞뒤로 확인하시면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끝에 라인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 요로 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밑에 요 라인 대각선 라인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가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점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로 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요 근처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시면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근처로 또 내려왔습니다. 자, 항상 이쪽과 이쪽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요 라인이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라인이 요 라인으로 또 점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처로 나와서 자, 요 마그네틱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점프. 그러면은 이렇게 이 라인이 가려지겠죠. 그리고 이쪽도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실이 지금 마그네틱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럼 여기도 살짝 가려줘야 되겠죠. 옆으로 이동해서 사선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요 근처로 이동하시면 돼요.
억지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또 요 근처에서 이쪽에 한번 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주고, 자, 뒤에 있을 때는, 실이 뒤에 있을 때는 이쪽 봐주시고 이쪽 이동. 다시 여기는 좀 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그래서 요령껏 가려주시면 돼요. 정확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리고 또 자, 이 라인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려주시면 되겠죠. 채워주시고,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여기가 다 이제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저도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마그네틱이 이 부분에 있죠. 자, 뒷면 봐주세요. 여기 지금 이 정도로 나와 있죠. 자, 다음 들어갈 자리 보시고 넣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잘 가려졌는지 이제 이 자리에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잘 가려졌는지 보시고, 이쪽에는 너무 휑하게 비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자,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보인다 하시면은, 자, 근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통과를 하셔서 그 부분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이 주위에다가. 안 그럼 마그네틱 닫을 때 털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엉뚱한 자리에 나와 있는데 다시 이동해서 원래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밑에 시작 라인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 원래 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채워서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볼까요? 자, 여기 마그네틱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잘 가려졌고, 나머지 쭉 다 채워주세요. 마지막 공간까지 다 통과를 했고요. 이제 근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조금 더 끼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빼서 커팅. 네, 꼬리실 남아있는 거 말머리 정리해 줄게요. 자, 앞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빗질 하시기 전에, 그리고 라벨이랑 브로치 달기 전에 앞부분만 먼저 빗질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팍팍 빗질 마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퍼실을 이렇게 꺼내준다는 느낌으로 아래 위로, 또 이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 겉에도
테두리 부분도 실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풀어서 꺼내주세요. 실이 날리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꼭 쓰고 작업하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여기까지 전체 다 빗질 한번 해주세요. 앞면만 지금 빗질을 해준 상태인데요. 이렇게 가방 닫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브로치가 중앙에 한 이 정도 달아주면 이쁘겠죠? 브로치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라벨을 어디다가 자르면 좋을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전 살짝 밑에 쪽에 다는 게 좋아서 자, 이렇게 콕 끼워 넣어 주시면 해요. 어디다 달지 위치를 선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에 네, 여기 괜찮네요.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셨으면은 그대로 잡으시고 뒤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고정판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판 이렇게 닫아주시고 아이고 힘들어요. 자, 라벨 너무 막 엄청나게 힘주고 그러면 이 라벨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섬세한 라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고정을 잘 시켜줬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가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냥 실 작업을 안쪽에서 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을 달으셨으면은 자, 실을 가져다가 또 하나 실을 끊어서 라벨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잘 보이도록 두고 여기 부분을 가려주면 되겠죠. 라벨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한번 해볼게요. 자, 꼬리줄 살짝 남겨주시고 정리할 꼬리줄 남겨주시고 자, 이쪽으로 점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위치 이렇게 점프를 하셔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실이 오도록 자, 이렇게 라벨이 가려지죠. 고정판이 자,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그 밑에 라인으로 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또 점프해 주세요. 자, 뒤에 라벨 자리 확인하시고 라벨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통과해서 뒤면을 가려줍니다. 이렇게 두 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조금 더 뭐 작업을 더 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은 여기만 또 두툼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횟수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만에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중복 통과 자, 통과를 근처로 해주시면 돼요. 통과 몇 번 해주시고 겉으로 꺼내서 커팅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꺼내서 커팅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 남은 부분도, 남은 꼬리실도 잡아서 고정이 잘 되도록 당겨주시고, 근처로 통과, 잘 가려졌죠? 근처로 통과 몇 번 해주시고, 조금 안전하다 느껴지실 때 겉으로 빼주세요. 겉으로 빼주시고, 또 커팅. 자, 잘 가려졌죠? 브로치를 달아주실 때는요, 이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옷이나 편물에다가, 뜨개 편물에다가 꽂아줄 때는 굉장히 쉽게 꽂을 수 있지만, 망 사이를 통과해서 꽂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가 원하는 높이, 자, 중앙 어느 높이에다 달아줄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높이를 결정하셨으면은, 자, 이 핀이 왼쪽에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왼쪽에 핀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자, 왼쪽에서 망을 통과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정고리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바늘로 콕 찔러서 들어간 다음에, 자, 요 캔버스 망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구부려 주시고 핀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냥은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구부려 주신 다음에 망을 통과해서, 망 공간 사이로 통과하겠죠. 통과해서 오른쪽 핀 고리에다가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달기는 진짜 까탈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달아 놓으면은 정말 튼튼하게 잘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로치 잘 달아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 지금 앞면만 저는 브러싱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제 다 전부 다 빗질을 해서 깔끔하게 다 여기도 다 빗질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딱 해주시면은 작업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인끈을 달아주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도 브러싱을 하고 나머지 샘플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퍼 가방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가방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작업 말고 다음 영상에 또 퍼 가방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제가 이 작업과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의 모든 샘플 총 뭐 다른 것도 만들어 보고 해가지고 9개 정도를 완성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이 퍼실을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면서도 깔끔하고 정갈하게, 혹은 테두리나 묶었던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저도 많이 만들어 보고 나서 깨우친 거라, 자, 이 궁극의 스킬, 최종적인 궁극의 업그레이드 스킬을 가지고 다음 시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가방 가붕도도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일단 여기 뒤에 보시는 게 제가 그 궁극의 최종 스킬을 깨닫기 전에 만든 샘플인데요. 물론 퍼 표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은 해봤는데 요거보다 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스킬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요거랑 화이트에는.
사실상 여기 블랙에 모든 최종 스킬을 지금 다 넣어 놨는데요. 이거는 블랙 컬러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컬러를 가지고 궁극의 최종 스킬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버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뭐 간단하게 보시면 요 미니 버전은 골드로 다 깔맞춤을 한 아주 멋진 또 널찍한 또 미니 버전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캔버스 작업이 그렇게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라서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불편하지는 않으셨을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 더 정갈하게 영상을 보시기 편하도록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판도 한정판입니다. 다음 패키지도 한정판이기 때문에 링크 올라가게 되면은 후딱타닥 스토어로 달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크로셰. 안녕.